엄마 키에나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5분에서 원래 10분 걸리는 수술이었는데 과다출혈이 있었어가지고 전신이 막 진짜 달달달달 누가 나를 좀 쳐가지고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 좋았던 거는 임신하고 나서 바우처 받잖아요. 100만 원. 수술과 몸조리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약 최고. 이 모든 수술과 회복과 통증과 모든 과정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저의 케이스고 저의 경험이었다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에나입니다.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썸네일에 아마 그걸 제가 넣었겠죠. 6월 5일 목요일에 이제 검사를 하러 이런 분위기의 영상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실 좀 많이 울어서 이제는 울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료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가 9주차였거든요. 그날 유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됐고 소파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남겨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한켠에 있지만 반드시 출산까지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컨텐츠로 찾아오게 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베이비 페어에 점심을 먹고 가려고 점심 전에 11시 40분에 진료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바로 이제 초음파 확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빠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보시다가 하시더니 이제 남편 잠깐 나가 있으세요 하시면서 아이가 자라지 않았네요. 아이 크기가 그대로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몇 번을 확인하시다가 한숨 한번 깊게 내쉬고 제 이렇게 허벅지를 한번 꽉 잡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나오시라고. 근데 제가 봤던 게 12주 전, 20주 전 초기 유산이 어디서 제가 봤는데 4명 중 1명 꼴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나한테도 일어났다는 게 그때는 이제 실감이 안 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선생님 자리에 이렇게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는데 그때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듣고 7주차 때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였던 게 보였는데 찍으셨던 이제 영상을 보니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도 거의 그때랑 거의 다름이 없었고 숫자를 기억했었는데 숫자가 그때 그 7주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아마 7주쯤에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구나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눈물도 안 흘리고 이렇게 아무런 리액션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초기에 유산이 좀 많다고는 대충 알고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음 날이 현충일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래가지고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이렇게 냅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술실에 바로 직접 전화를 하셨는데 수술실 일정이 너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5분 만에 하는 수술이니까 부탁해 사랑해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냥 막 머리 들이밀어가지고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공복 상태가 이제 최소 6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진행을 하자고 하시면서 아이를 꺼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자라고 하셔서 네 알겠다고 했고 바로 이제 피 검사랑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위에 속옷 벗은 다음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들이마시가지고 찍는 거 이렇게 2개를 찍어서 그런 걸 확인을 했었어요.
이제 알고 있는 수술이 거의 5분에서 뭐 10분 이내의 수술이고 당일 퇴원이 바로 되는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나 다인실 해서 6인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제 점점 이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주변에도 알려야 되니까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알리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더 뭔가 마음이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더라고요. 기도문 같은 것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혼란스러운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물도 금식이다 보니까 이제 수액을 맞고 수술할 때 항생제 이게 잘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그런 거 확인도 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뭐 링겔도 작은 거 하나 맞고 그리고 뭐 엉덩이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수술실이 좀 빨리 비어서 3시 반 정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이름이 소파술이잖아요. 그래서 소파술이니까 이게 대파술은 아니니까 되게 그래도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영상을 다 보잖아요. 임신 중절 수술하는 거랑 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소파술이. 딱 수술실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약간 되게 수술실이 되게 분주한 상황에서 거기 이제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시라 해서 그 패드에 수면 마취를 할 건데 수면 마취를 하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를 같이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함 사인 이렇게 하고 또 바로 이렇게 막 어디로 갔어요. 수술이 너무 밀려있다 보니까 일 처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수술실이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요. 피도 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체온들 같은 것들을 가장 적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에어컨이 켜져 있고 그 산부인과 이게 다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그 수술실이었어요. 그래서 와 거기에 너무 눕기 싫은 그런 재질이었는데 이제 그 스테인리스 침대에 이렇게 딱 눕고 십자가처럼 팔을 올리는 데가 있고 되게 막 선생님들 분주했어요. 그때는 한 3분? 4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제 링겔 꽂으시고 어떤 분은 이제 마취 준비하시고 수면 그 호흡 그거를 이제 이게 입에다가 딱 얹어주셨는데 이게 꽉 맞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얹혀놓는 상태에서 하얀색 색깔 이제 수면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이게 뭐지? 꾸리꾸리하고 요오드 용액? 뭐지? 이러는데 이제 딱 기절을 한 거죠. 그 눈 감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는데 와 진짜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선생님이 느낌상 한 7, 8분이 있는데 뭐 다들 진짜 무슨 전쟁터, 진짜 왜 수술실은 전쟁터 뭐 이런 막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막 엄청 분주하고 막 다들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좀 쎄했어. 쎄한데 이제 뭐 여기 막 옆에 양쪽에 다 이렇게 막 링겔이 막 다 걸려 있는데 이렇게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눈이 떠질랑 말랑 해가지고 이게 막 정신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좀 들고 있는데 수혈팩 같은 것도 막 보이고 이렇게 마취 선생님이 이렇게 막 볼 잡으면서 정신이 좀 드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눈도 뒤집어가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선생님 수술 잘 됐어요? 그랬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하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근데 이 찰나가 거의 한 몇 초고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수술이 5분에서 원래 10분 걸리는 수술이었는데 아마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그 수술실 안에 있었나 봐요. 보니까 과다출혈이 있었어가지고 피를 많이 쏟았고 이 수술이 엄청 길어졌고 이 수술 안에 뭐 원장님도 오셨고 뭐 마취과 선생님도 막 여러분이 오셨던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800cc의 피를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절개 하시는 분의 3배의 피를 흘렸대요. 제 자궁벽이나 혈관 이런 게 약했던 걸로 약간 좀 주워 들었거든요.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다. 제 밑에 이제 흥거나 막 피를 막 닦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진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의식중에 들어왔던 거고 진짜 심각했던 게 에어컨을 한 30분에서 1시간을 맞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수족냉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에어컨 때문에 이 손발이 이 스테인리스에서 손이랑 발이랑 다리랑 경운기 탄 것처럼 진짜 이렇게 떠는 거예요. 진짜 다리랑 막 손이랑 얼굴이랑 막 전신이 막 진짜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데 배 위에
얼음 덩어리가 쿠팡시키면 오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진짜 이만하고 막 이만하고 두께도 막 이만한 얼음 덩어리가 배 위에 얹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배 아래 통증이 진짜 태어나서 이런 통증 처음인 거예요. 진짜 이거를 막 지금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냥 진짜 누가 나를 좀 쳐가지고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 진짜 싶을 정도로 막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아프니까 막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제 아직도 자궁 안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그 안에 물풍선 같은 거를 꽉 해서 그걸로 지혈을 시키느라 안에 이물질 때문에 이게 통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막 말도 못하게 제가 그래도 엄살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되게 잘 참고 그런 편인데 진짜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신이 계속 떨리고 이러니까 아무리 그 옆에 있는 수술실에 담요를 막 3개를 다 덮어줬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빨리 일단은 회복실로 옮겨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회복실로 옮겼어요. 그 와중에 그냥 막 기절을 하고 싶은데도 바이탈 체크하는 거?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가지고 기절을 할 때쯤에 이렇게 깨워가지고 숨 쉬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아프냐 이래가지고 이제 진통제 넣어주겠다 그래서 진통제를 넣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넣는 직후에 당연히 효과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막 선생님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너무 아프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시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마약 가져와 막 이러면서 막 마약? 이래서 마약을 근데 딱 넣었는데 이 팔에서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그 마약을 했던 그때 그 남편한테 마약을 넣었던 후기를 찍어놨거든요. 팔로 오줌 싸는 느낌? 뭐라면서 퍼지는 느낌. 마약이 쫙 퍼졌어. 퍼지고 바로 안 드는데 훨씬 빠르고 이게 점점 사그라들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돼. 이게 막 어떻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픈 게 없어졌다. 그냥 통증이 없어지는 정도. 마약성 진통제인 거지. 뭐 환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이런 마약이 아니라 환각만 마약성 진통제. 마약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 검색해봤어. 내가 이거 유튜브에 마약을 말해 이거 영상 큰일 나는 거냐? 이 병원 소송 걸리는 거냐? 이 생각했는데 마약성 진통제다. 마약 최고. 내가 더 없어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근데 내성 생기니까 안 된다. 이제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약성인가? 더 없어요. 와 진짜 이게 마약의 효과구나. 이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체감 한 30분 지나가니까 다시 똑같이 아파. 똑같이 회복실에 그렇게 있다가 그 분만실로 이동을 했어요. 분만실로 가니까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이제 시계가 보였어요. 시계가 보이니까 수술이 3시 반에 들어갔는데 8시까지 그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왜 폭풍 설사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냥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보신 적 있으세요? 쓰러질 정도의 아픔이 8시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임신을 하면 자궁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몸 안에 그 아픔이 없는데 이걸 지혈하려고 뭔가를 그냥 빡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넣어 놓으니까 자궁 수축하는 그 팩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 지혈하려고 팽창했는데 자궁을 수축하려고 하고 막 이게 안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이 통증이 진짜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생리통 같은 통증일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생리통이 없거든요. 왜 생리통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최대의 진통제를 먹고 생리 전부터 막 엄청 두려워하고 왜 기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리통 때문에. 그게 이 정도구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끔찍했어. 진짜 웃겼던 게 이렇게 누워있으면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윗 뱃가죽이랑 밑에 뱃가죽이 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말할 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사님이 계속 옆에 계시고 이제 담당 과장님이 방에 계시면 30분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할 때만 계속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좀 괜찮아요. 아까는 막 이랬는데 선생님 다시 가시면 후 막 이러고 수간호사님이 이 체크하시고 이거 그대로 과장님 가시면 오늘 하루 종일 이대로 버티셔야 되는데 선생님 계실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미치겠어요. 선생님만 오시면 괜찮아져서 미치겠어요. 막 이랬어요. 막 이 정도 됐을 때 옆에 이제 앉아 계신 대학생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선생님 말 좀 걸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좀 대화를 좀 계속 나눴어요. 선생님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실습 이게 몇 번째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통증이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점점. 신생아실도 실습 가보셨고 성인도 실습 가보셨고 이제 여성 이렇게 또 실습 오셨는데 아직 진로를 못 찾으셨다고. 아 진짜 너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숨소리가 막 이러고 계속 이러니까 이거 다인실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2인실로 옮겼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요? 이러고 했는데 그날 수술이 엄청 잡혀가지고 수술실 자리도 없고 여분의 베개나 이불도 하나도 없고 2박 3일, 3박 4일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소변줄 굵은 걸 차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차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차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보니까 그 소변줄이랑 그 안에 이제 피 빼는 그 관 이렇게 해서 그 두 개가 이렇게 굵게 해서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어요. 병실 딱 들어갔을 때 팔꿈치로 해서 그 일반 병실 침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눕고 그 바이탈 체크하는 기계 같이 들어오고 오른손 왼손에 그 링겔이랑 자궁 수축 그 팩이랑 이거 다 이렇게 다 달려 있고 일반 병실 선생님이랑 수술실 선생님이랑 이제 정보랑 바통 터치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막 이것도 못하니까 막 감사합니다 화이팅 막 선생님 또 그 대학교 또 선생님이랑 또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선생님이 막 가실 때 막 화이팅 막 이러고 새벽에 한 3번 정도 중간중간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혈압 체크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이거 링겔 확인하시고 중간에 막 주사도 놔주시고 소변도 계속 비워주시고 이러는데 이제 조금 정신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2인실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도 그러니까 코를 고셨어요. 남편이 코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남편 전문 코바지인데 남편 코 고는 것 때문에 저분이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옆에 이렇게 난간, 쇠 난간 있잖아요. 그거를 탕탕탕 오빠 그렇게 한 3번? 4번? 한 깨웠어요.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자분도 코를 고는데 이 정도. 근데 이제 이분이 남편이 코를 고는데도 저분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 이제 제가 그때 조금씩 자고, 근데 또 남편이 또 코 고는 소리 또 크다 하면 또 깨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 둘 다 잠이 들었어. 병실이 막 고요한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수술 전에는 아기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미칠 듯한 그 통증이, 이 통증이 사라지긴 할까? 이 통증이 없을 수가 있나? 통증과 함께 살아가야 되나? 막 이런, 그 진짜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 정말 억겁의 시간 같다. 정말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코 고는 그 하모니를 들으며 고요한 그 병실 안에 이렇게 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
뭐 그 다음을 준비하든 이 가정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든 뭐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파술이라는 수술이 진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막 하는데, 저처럼 이제 또 이런 과다출혈이 있는 분들이 있고 수술 후에 뭐 통증은 없지만 그 출혈이 막 몇십 일 동안 계속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부작용으로 인한 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숨을 쉬고 잘 수 있는 컨디션으로 돌아왔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어, 그때는.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 또 기도를 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가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위로를 해줬어요, 진짜. 또 남편은 또 T잖아요. 수술 전에 옷 갈아입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정말 이 9주간 정말 덕분에 행복했다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좀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렇게 왔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눈물 닦고, 오빠 애기한테 작별 인사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미 2주 전에 죽었어. 그 말이 되게 막 왜 저래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빠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애기 없어도 돼, 너가 건강해야 돼. 오늘 울다 웃다가 아주 난리난 방송이네요. 그게 어떤 말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울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던 게, 한 5시간 만에 오빠를 본 거거든요. 5시간 동안 오빠가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새벽 6시가 됐어요. 그 지혈하는 그 물풍선 같은 것들을 빼주시러 왔어요. 2분이 오셨거든요. 이제 수간호사분 한 분이랑 이제 옆에 보조간호사 분이셨던 것 같아요. 조금 뻐근하긴 한데 이게 푸럭 하고 이렇게 빠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푸는 스쿱 같은 건데, 그거를 질 안에다가 넣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안에 뭔가를 해서 뭔가 이렇게 긁어서 뭔가 꺼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거를 안에 넣었는데 이미 제 하반신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이미 막 이 긴장과 그것 속에서 이게 긴장이 이렇게 확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힘을 빼야 이 기구가 들어가는데, 이제 어쨌든 그걸 이렇게 넣고 이거 뺀 다음에 맨손을 집어 넣으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태반 찌꺼기들을 빼는 것 같았거든요. 거의 느낌이 여기까지 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질 안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해서 막 헤집어 이거 꺼내는데 그걸 한 3번 하셨어요. 1번 하고 2번 하고 하는데 뭔가 3번 하는데 뭔가 후루룩 뭔가 이렇게 아까 나오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끝났어요 하는데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약간 좀 2가지 마음. 하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상태 보고 퇴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되게 안도감, 안심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2가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선생님들이 수면 마취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렇게 볼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괜찮아 다 끝났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담당 과장 선생님도 수술 전이랑 수술 후에 허벅지랑 무릎 계속 이렇게 쓸어 내려주시고, 오는 날도 아니신데 오셔가지고 또 확인도 해주시고, 수많은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진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소파술이 적을소 막 작을소 막 이 소는 아니지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이제 24시간 동안 물이랑 밥을 먹지 않았는데
그 전날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빠 너무 목이 말라, 너무 배고파,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강냉이 먹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딱 집에 오니까 이제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그냥 물도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좋았던 거는 그 임신하고 나서 바우처 받잖아요. 100만 원, 단태야 100만 원, 뭐 아마 쌍둥이는 15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100만 원 안에서 이제 약국이나 산부인과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바우처를 쓰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퇴원까지 하고 바우처를 처음 쓰게 됐는데 82만 4천 원이 나왔어요. 아마 여기 안에 이제 입원비, 뭐 수술비, 체혈한 거랑 태아 유전자 검사까지 다 포함된 가격일 거예요. 아마 82만 5천 원이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았다. 그리고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처음에는 유산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떡하지 했는데 이 유산하는 과정까지 다 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잘했다. 국가가 잘했다. 이렇게 유산 과정까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돈이 원래 보통 저 같은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돈이 조금 많이 남나 봐요. 그러면 다음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엽산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사 드시거나 이 바우처가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한의원에서 보약 같은 거 산후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음 몸 관리,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유산이 이제 염색체의 이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확인하게 될 텐데 엄마의 잘못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컨디션이 조금 피곤하다 하면 바로 눕고 먹고 쉬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도 굉장히 평온했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초기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의 어떤 그런 문제나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하는 그런 자책은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조리를 어떻게 하냐. 샤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워를 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 일주일 넘게 씻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서 보통 수술하고 다음날 뭐 아침 뭐 이렇게 해서 샤워나 머리를 감기도 하는데 찬물이 이제 어쨌든 뼈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 같은 거 닿을 때는 온도 조절 같은 거 잘 해주셔야 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 자궁 안에 있는 내막을 긁어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출산과 같은 걸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전신마취랑 수면마취를 했을 때 몸이 이완이 되지만 이제 통증 때문에 이 몸이 되게 경직이 되고 엄청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완이 되면서 이 풀어졌던 이 근육들과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자궁벽이 무너졌잖아요. 이 자궁벽에 구멍이 나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에너지들을 총동원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을 되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되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자궁벽을 되게 세워나가고 그런 거인 것처럼 회복을 위한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 최대 2주까지는 정말 좀 최대한 집 안에 있거나 그리고 활동량을 많이 줄이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손목이 원래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 수술 이후에 너무 시큰시큰 하더라고요. 손목 발목이. 그래서 최대한 손목 가는 거를 안 하려고 하고 핸드폰도 뭐 눕혀놓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것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물, 차가운 음식 같은 거 그리고 냉장고 여는 것도 조금 최대한 그 찬바람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미역국을 꼭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이 몸 안에 있는 잔여물 그런 것들이 배출하는 것들을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샤워는 가능하지만 반신욕이나 좌욕, 뭐 사우나 이런 거는 목욕탕 이런 거는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시어머니가 또 와주셔가지고 미역국도 한솥 끓여주시고 막 반찬이라도 이런 것도 이것저것 다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엄마는 또 멀리 사셔가지고 다음에 또 보자 괜찮아 해가지고
사골 보내주시기로 했거든요. 진짜 남편이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입원실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남편이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해줘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진짜 일단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겠다. 내가 먼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아기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과다출혈이 있어가지고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당연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는 생리가 4주나 6주 이후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생리, 두 번째 생리 한 다음부터 갖는 거를 거의 좀 권장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파술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재임신 하시는 분도 있고 2달 만에 재임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하게 회복하고 나서 1년 뒤 정도에 갖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관계는 소파술 이후에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관계를 안 하시는 거를 권장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3일이 지났는데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수술과 몸조리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거를 은근히 간과하시고 회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였던 게 애도하는 것. 저희가 6주든 7주든 8주든 12주든 그 이상이든 정말 이 뱃속에 생명을 품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갈 그 미래들을 막 꿈꾸면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상실감에 대한 애도를 잘 하지 못하시고 회피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긴 한데 저는 좀 이 아이를 위한 그 애도하는 시간, 나름 이렇게 장례식 같은 그런 좀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남편이랑 초반에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남편은 T잖아요. 이렇게 저는 F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일상에 영향이 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되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걱정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오빠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8년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죽은 지 아직 일주일 안 됐는데 카톡방에 제가 가족들이랑 강아지 막 사진 같은 거 보내면서 여전히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지? 이제 그만해 이랬나? 이제 그만 울어 이랬나?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나의 애도의 방식이야 이러면서 내 감정을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슬퍼서 울 때 그럴 때마다 오빠가 울지 마 이러면 내가 울고 싶으면 우는 거지 왜 울지 말라고 하냐고 약간 이러면서 이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한 상태였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왔고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걷는 거나 먹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 하니까 회복이 조금씩 빨라지고 하니까 이 상실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몸이 편해지니까 안심이 되니까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9주 동안 품었던 아이가 하늘에 떠나갔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상실감이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그 감정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슬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슬프기도 하고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뭐 사람들마다 이게 감정들이 다 다르겠죠. 그 같은 어떤 사건이 있어도 병원에서도 그렇게 울지 않았고 선생님 앞에서도 그렇게 울지 않았고 입원하는 과정과 뭐 수술 전과 수술 후와 이제 퇴원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집에 딱 오니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으며 같이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고 아이가 있다는 상황에서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고 비례를 계획하고 이런 게 그 9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진짜 너무 내가 해준 거는 없는데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집에 이렇게 오니까 막 물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9주밖에도 안 됐는데도
선물 받았던 튼살 크림이나 임산부 배지, 산모 노트, 초음파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눈에 보이는데 그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시끈시끈해서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충분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덮어놓고 미루고 회피하고 하면 이 아픔이 계속 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산모 노트에 적어놨던 거 있잖아요. 아이 크기, 날짜, 선생님한테 뭐 받았던 말들 이렇게 적어놨던 거 이런 것들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원래 이것도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셀프 초음파 사진 앨범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다이소에서 5,000원 접착식 앨범을 샀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랑 테이프랑 이렇게 사가지고 첫 번째 이제 4주차 이렇게 이제 4주차 해가지고 아이 초음파 사진, 제가 쓴 편지, 남편이 쓴 편지, 또 6주차, 7주차 해가지고 봤던 거, 심장 소리 처음 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산모 노트 이런 거 이렇게 여기도 써있고 여기도 써있고 그냥 다 그 산모 노트까지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사용했던 종이들만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아이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이제 남편과 같이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두 줄 나왔던 테스트기에다 리본 묶어가지고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걸 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이런 지퍼백 같은 건 제가 따로 달아서 두 줄 나왔던 테스트기랑 사진 좀 여유분 남았던 거랑 배지랑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와서 남편 안고 그때 막 울었어요. 우는데 남편이 울어도 돼, 참지 마. 울어도 돼, 참지 마라고 해주고 그래서 몸이 좀 괜찮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슬퍼. 근데 그 9주 동안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오빠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때 여행 같이 가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했어요. 볼 때마다 마음 아프다고 다 없애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원 소장님이 이제 죽음학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영상에서 봤는데 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행위는 건강한 애도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다 없애고 하는 것보다 간직할 마음을 품은 뭐 물건 하나 정도 뭐 이런 거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헛헛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좀 물건을 한번 싹 정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시간, 고마워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내가 좀 미안함과 좀 후회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미안함과 후회되는 것들을 한번 또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뭘 더 해주고 싶었는가, 나는 뭘 원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의 소파술 후기입니다. 울고 웃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소파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소파술을 경험하신 분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먼저 건강 잘 챙기고 잘 먹고 수분도 잘 섭취하고 배출도 잘하고 미역국도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먹고 고기 한 끼, 매 끼에 고기 꼭 드시고 엽산이랑 그 비타민제들 그리고 다시 잘 섭취하면서 또 좋은 소식 함께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건강해집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